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 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네, 또 한 주가 지났는데 그 사이 엄청난 집중호우가 이제 전국을 덮치면서 하늘에 구멍이 많이도 난 것 같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맞아요. 여러 지역에 사실 무슨 200년 만에 이런 밀도 높은 폭우들이 쏟아지면서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 피해가 좀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도 고생 많이 하셨죠? 맞아요. 저희 지역에 이제 특히 비가 많이 와서 저희는 진짜 휴교를 할 정도로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음. 수해 입은 지역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가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좀 장거리 운전할 일이 있었는데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굉장히 먼 지역에서까지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비가 지금은 오지 않아도 막 강물이 진짜 거의 정말 아슬아슬하게까지 다 차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 어. 가지고 '아 비 수해 피해가 여기저기 다들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한 주였습니다. 맞아요. 아니 진짜 더웠던 폭염이 진짜 불과 몇 주 전이었는데 음. 갑자기 막 폭우로 또 너무 힘들고 무섭고 지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 음. 텐데요. 이게 밖에 나가기가 좀 어렵고 이제 폭우가 지나가니까 또 바로 다시 폭염이 시작된다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는 집에서 이럴 때는 좀 영화 같은 콘텐츠를 주로 밖에 나가는 것보다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토크토랑의 주제는 최근에 제가 또 재밌게 봤고 한국뿐만 아니라 약간 세계에서 열광하고 있는 영화를 좀 같이 볼까 음. 해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같이 봐요로 음. 가져왔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진짜 매일매일 연일 순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음. 케이팝 하는 사람들, 케이팝에 원래부터 관심 많았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꽤 화제여 가지고 저도 얼마 전에 챙겨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운 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샌님은 케이팝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잖아요.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음. 그런 분이 어떻게 맞아요. 봤는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서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음. 그러면 오늘의 에피타이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제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앞으로는 그냥 오늘 캐데헌으로 줄여 부를게요. 다들 그렇게 맞아요. 부르시더라고요. 캐데헌을 알게 된 첫 번째가 사실 저는 음식 그중에서도 라면이었어요. 음. 사실 제가 이거 콘텐츠가 아니라 사회인지 경제면인지 뉴스로 먼저 봤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막 한국 자본이 들어간 영화는 아닌데 특히 그 농심이 투자를 하지도 않았는데 해외에서 이게 엄청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라면과 새우깡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아져서 농심이 되게 수혜주가 되고 있다. 막 이런 기사를 봤었는데 어. 궁금해서 '대체 무슨 영화길래 새우깡이 나오나.' 이러고 찾아볼까 싶던 차에 넷플릭스에 막 그 탑 10 에서 첫 번째에 나와 있어 맞아요. 가지고 그냥 영화도 별로 길지 않고 '한번 틀어 놓고 뭐 딴 거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음. 봤는데 푹 빠지고 음. 말았습니다. 캐대언을 뭐 넷플릭스 화면에서나 뭐 다른 거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접한 게 아니라 뉴스의 사회나 경제면에서 봤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지점인 것 같고, 그 네, 그 뭐냐, 라면으로 또 알게 됐다는 게 되게 재밌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음. 라면을 먹은 장면이 특별히 기억에 남진 않거든요. 아마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그랬나 음. 보다 싶어요. 그럴 수도 음. 있겠네요.
이게 사실 첫 씬부터가 한국 음식 먹는 게 되게 임팩트 있게 나왔는데 음. 컵라면이 사실 거기에 하이라이트였어요. 처음 그 기내에서 음. 전투를 하는 음. 씬에 컵라면 물을 막 전투 중에 막 받거든요, 3 명 다. 아.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 것 같기도 하네요. 음. 어. 그리고 막 그 여러 한국 음식이 사실 중간중간 계속 나오는데 이게 아는 맛이니까 또 밤에 하필 또 보고 있어서 진짜 먹고 싶었고, 음. 원래 사실 K푸드가 요즘 인기가 좀 있긴 맞아. 하지만 오늘 저는 해대헌에 나오진 않지만 K푸드의 원조 같은 음식을 애피타이저로 음. 준비했습니다. 바로 불닭볶음면입니다. 음. 맞아요. 그 삼양라면이잖아요, 불닭볶음면은. 이 삼양라면이 음. 이 불닭볶음면 때문에 "회사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잘 모르지만 음. "거의 대기업급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던데 정말 K푸드의 원조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음. 아직까지도 너무 인기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여기에 매니아 굉장히 많죠. 맞아요. 이게 사실 되게 매워 가지고 한국인 중에도 호불호가 꽤 갈리는 음. 라면인데 해외에서 너무 인기더라고요. 맞아요. 저 유럽 여행할 때도 최근에 여러 나라들을 다녔는데 라면이 있는 슈퍼면 무조건 불닭볶음면은 있을 정도로 진짜 흔했고, 음. 이게 막 아시아마트나 한인마트가 아니라 그냥 까르푸 같은 그 자체 체인 슈퍼에서도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라면이 되었더라고요. 음. 저는 일본 유튜버의 브이로그 이런 것도 되게 잘 보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불닭볶음면이 나오는 장면이 나온다거나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의 대화 중에서 "불닭볶음면 먹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온다거나 할 정도로 굉장히 외국에서 인기가 있구나 이런 걸 되게 실감을 했고 이게 워낙 맵잖아요. 그래서 이거 활용한 음. 레시피 뭐 특히 뭐 오믈렛으로 만들어 먹는다거나 뭐랑 섞어 먹는다거나 막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요새는 맛도 진짜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음. 외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더라고요.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불닭볶음면을 즐겨 먹진 않지만 오믈렛 레시피 그게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 가지고 종종 한 1 년에 한 번 정도 해 음. 먹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다양한 레시피들이 좀 파생되고 있고, 이런 또 불닭볶음면에 곁들이는 술은 매운맛이 워낙 강력한 라면이다 보니까 그걸 좀 중화해 줄 막걸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음. 사실 어떤 막걸리든 좋겠지만 좀 생막걸리가 좀 더 산뜻하고 달큰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음. 생막걸리로, 요즘 사실 편의점만 가도 한 두세 종류 정도의 다양한 막걸리를 팔고 있으니까 그중에서 취향이신 걸로 골라서 불닭볶음면과 함께 곁들여 보면 어떨까 음. 싶은데요. 문득 막걸리 안주라고 음. 생각하니까 그냥 볶음면이 아니라 전처럼 기름에 부쳐 먹어도 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해 봐야겠네요. 맞아요. 이 전처럼 부쳐 먹는 레시피도 되게 많이들 해 먹는 레시피라고 알고 있는데 막걸리랑 정말 잘 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주제가 그 케이팝을 활용한 영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술도 음. 그 K술의 조상님이라고 할 수 있는 막걸리인 것도 주제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뭐 맛있는 거 음. 뭐 두말하면 입 아프겠고 간단히 구할 수 있는 거니까 편의점에서 불닭볶음면 사시면서 음. 같이 사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점도 좋고 여러모로 굉장히 베스트 초이스인 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럼 오늘 메인으로 이제 넷플릭스로 세계를 좀 강타했다고 할 수 있는 음. 캐대헌 이야기를 좀 해 볼까요? 좋습니다. 음. 메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아무래도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살짝살짝 스포일러, 약스포 정도가 있을 수 음. 있는데요. 곧 '나도 캐대헌 한번 봐야지.'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캐대헌을 먼저 보신 이후에 그 여운을 저희와 함께 나누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진짜 메인으로 들어가서
이 캐대헌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이야기를 하고 음. 싶은데 전 사실 진짜 기대 안 하고 '딴 거 하면서 그냥 틀어 놔야지 백색 소음처럼.' 이런 마음으로 켰어요. 음. 사실 이름도 영 막 맞아요. 별로였더라고. 맞아요. 유치하잖아요. 음. 예. 그리고 막 애니메이션이고 또 그 3D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을 또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음. 가지고. 근데 켰는데 막 너무 음. 흥미로워서 오히려 다른 걸 못하게 되고 집중해서 어. 그 초반 아까 말했던 그 비행기 내의 전투씬부터 뮤지컬 영화 같은 임팩트를 되게 크게 맞아요. 보여주죠. 음악이랑 전투하는 장면이 좀 어우러지면서 시작을 여니까 아무래도 확 음. 집중이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요즘 K컬처로 인기를 끌었다 하면 유튜브에 이 해외 외국인들의 반응을 모아 놓은 영상이 되게 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공통적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다들 저처럼 '제목 너무 유치하고 별로일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막 누가 엄청 제발 보라고 해서 어. 억지로 어. 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 진짜 어. 재밌더라." 막 이런 반응이 어. 많았는데 저도 진짜 공감이 음. 됐습니다. 물론 스토리는 진짜 음. 뻔해서 어쩌면 그 뻔한 맛에 그냥 재밌었을 수도 있을 거고. 맞아요. 음.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샌님하고 반대로 엄청 기대를 하고 봤어요. 워낙 주변에서 평이 음. 좋기도 했고, 특히 이제 평소에 케이팝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니까 막, 그리고 막 저한테 "얼른 봐. 왜 안 봤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음음. 그래서 되게 궁금해하면서 봤는데, 제가 본 감상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아, 애기들 대상의 애니메이션이다.' 요런 느낌이긴 했어요. 이게 음. 그 음. 케이팝을 좋아한 경력이 저는 쪼끔 이제 길잖아요. 그런 저로서는 음. 약간 '응?' 이런 생각이 드는, 약간 비현실적인 이런 장면들이 좀 음. 대부분이어서 좀 '애기들 대상으로는 굉장히 재밌겠다.' 요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그 케이팝을 좋아하고, 어린이들은 또 더 나아가서 막 그 케이팝을 되게 동경하고, 요새 어린아이들 장래희망 1 순위가 유튜버나 아이돌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음. 것처럼 동경이 된, 애기들이 상상해 봤을 법한 이야기를 굉장히 잘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유치한 음. 듯하면서도 순수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저도 물론 재밌게 보긴 봤습니다. 되게 짧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후루룩 지나가더라고요. 음. 음. 맞아요. 이게 제가 최근 오늘 이동진 평론가님이 이 캐대언을 다룬 걸 봤는데 아. 좀 비슷했어요. 워낙 제목이 워낙 기대치를 바닥에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맞아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예. 물론 스토리는 정말 너무 예. 뻔하고 다만 그걸 되게 와닿은 표현이었는데 스타일로 그 스토리의 맞아요. 뻔함을 맞아요. 아, 채웠다. 역시 평론가님 표현이 남다르시네요. 음. 예. 이게 사실 진짜 핫하죠. 맞아요, 맞아요. 6월 말에 공개됐는데 사흘 만에 31 개의 나라에서 1 위를 차지했다라고 아, 하고 진짜? 최근 보도를 보니까 이게 또 41 개로 늘었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일본 자본인 소니 피처스 맞아요. 미국 자본인 넷플릭스가 만든 맞아요. 영화인데 너무 한국적인 내용들을 스타일을 진짜 제대로 담고 있어 맞아요. 가지고 저는 보는 동안에는 소니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음. 못하고 이거 그냥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 봤어야 알 음.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분명히 뭔가 한국의 후원이나 뭔가를 받았을 거라고 음. 생각했는데 되게 의외였어요. 맞아요. 저도 제작사 얘기 듣고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국 자본이 아니라고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음. 이렇게까지 한국적인 미도 잘 살렸고, 막 그 형님 얘기했던 것처럼 고증도 되게 잘했잖아요. 근데도 음. 그것도 심지어 일본 자본이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작진 맞아요. 중에 한국인들이 많이 있긴 했겠죠. 그런 분들이 음. 굉장히 고생했겠다 싶었어요. 이 한국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이게 무조건 잘 될 거야. 이게 팔릴 거야." 이렇게 설득을 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할 거잖아요. 음. 이게 아무래도 산업이니까. 음. 그런데 그 과정을 근데 너무 이게 또 되게 뭐라고 해야 돼요? 엄청 지역적인 어 되게 좁은 지역의 얘기인 것 같아서 '아 이거 설득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얘기하고 보니까 너무 음. 건조한 감상인 것 같네요. 제작 과정의 그렇죠, 입장에서. 그렇죠. 음. 음. 저는 이제 워낙 재밌고 너무 또 신기해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것이 음. 되게 여기저기 막 검색을 하고 위키도 돌아다녔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된 음. 건데 그 비행기에서 한국 음식 먹는 거에 보면 막 어묵도 나오고 순대 같은 것도 나오고 막 이런 것도 맞아요. 놀라웠지만 소파가 있는데 맞아요.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등을 기대고 먹는 게 맞아요. 그 진짜 한국인 고증이 미친 부분이다. 그러니까. 막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말 다 살렸는데 맞아요. 이게 한국 자본이 안 들어갔다고? 약간 정말,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음. 아니 그리고 음. '이렇게까지 고증할 필요가 있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실은 이거는 아니 한국인들도 딱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맞아요. 많지. 그리고 이건 실은 한국인들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맞아요. 재밌었어요. 음. 음. 저나 하나님의 이제 캐대언을 보고 왔지만 아마 들으시는 분 중에는 캐대언을 안 보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듣고 계시다면 아마 앞으로도 볼 생각이 없으시니까 듣고 계시지 어.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시더라도 아마 SNS나 뭐 쇼츠, 릴스 같은 이런 숏폼에서 한 번 이상은 아마 OST나 클립을 보셨을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무조건이죠. 이게 또 이번 주 이제 캐대언이 뜨고 한 2주 정도 2-3 주가 지나고 나니까 TV 주말 예능에서도 이 캐대언의 아. OST들이 배경음악으로 쓰이더라고요. 아하. 예, OST가 사실 진짜 맞아요. 대박이었죠. 2025년 들어 OST 앨범 중에 빌보드 1 음. 위를 차지한 음악이기도 하고 8 곡이나 순위권에 또 진입을 했다라고 하고요. 맞아요. 저는 그 릴스에 이 노래를 커버하는 영상이 너무 많이 떠서 저는 그걸로 영화 음. 보기 전부터 각인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높은 음. 노래잖아요. 특히 이 맞아요. 골든이라고 하는 가장 이렇게 하이라이트에 나온 노래가. 음. 그래서 그 웬만한 보컬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노래를 커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음. 버전의 골든을 들어봤는데 특히 기억에 남았던 거는 권진아 님이 되게 권진아 님의 노래 성격은 막 그렇게 평소에도 막 그렇게 엄청 막 지르는 노래를 부르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음. 근데 편곡을 되게 권진아 님 노래스럽게 되게 편곡하셔서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색다른 음. 느낌으로 좋았고 그래서 막 이게 약간 보컬 하는 사람들의 약간 이렇게 음. 정석 같은 게 되어 가지고 약간 보컬 차력쇼를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요새 릴스에 많이 떠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음. 음. 맞아요. 이게 또 사실 캐대언이 더 집중 조명된 게 스포티파이 메인 차트 1 위를 하면서 더더욱 많이 좀 다뤄지게 됐는데 음. 7월 4일 사실 공개되고 한 10일 만에 스포티파이 데일리 탑송에서 1 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저는 몰랐는데 사실 전혀 뭐 케이팝이나 아이돌 노래에 관심이 음. 없으니까. 근데 이게 케이팝 장르의 아이돌 곡으로 최초 기록이라고 해서 음. 저는 당연히 BTS가 이미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기존 최고 기록의 다이너마이트가 3 음. 위까지였다고 음. 하니까 '진짜 이 캐대언의 성과가 대단한 음.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맞아요. 아니 워낙 노래가 좋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릴스를 워낙 많이 봐서 그런가 입에도 되게 금방 익어서 '아 노래도 되게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이 음. 들었고 음. 잘 이렇게 익숙해서
되게 케이팝스러운 노래잖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케이팝 음. 같은 노래여서 '익숙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메가 히트했던 아이브의 I am 이라는 곡이랑 또 되게 비슷하잖아요, 톤이. 그래 가지고 골든이 좀 맞아요.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한몫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네 그렇습니다. 노래가 진짜 좋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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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저는 가장 임팩트 있는 곡은 사실 소다팝 그다음으로 아 그래요? 아 골든인데 소다팝이에요? 네. 어. 근데 1 위 한 곡은 유어 아 아이돌이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유어 아이돌이 저의 감성엔 안 맞거든요. 맞아요. 그게 진짜 전형적인 남 저는 그 어두운 남성 아이돌 노래를 별로 맞아요. 안 좋아해 맞아요. 가지고 그래서 되게 그래서 신기했어요. 다들 그 얘기도 많이 했죠. 주인공은 여성 아이돌인데 우리나라도 실은 남성 아이돌보다 여성 아이돌보다 남성 아이돌이 더 메이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음. 케이팝이랑 똑같다."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아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어. 어. 아 소다팝이 가장 임팩트 있었군요. 네. 다른 노래는 들으면 아는데 소다팝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꾸 흥얼거리게 되는 음. 멜로디가. 장면이 워낙 인상 깊어요. 그렇게 그 3 명의 그 뭐라 그러죠? 그분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주인공들이 이렇게 타자 보이즈, 아니요. 3명 여자 헌트렉스. 헌트릭스? 헌트릭스가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그 장면 굉장히 귀엽잖아요. 아. 아 어 어. 맞아요. 맞아요. 이 중독성 있는 후크송이라서 사실 이게 한국 콘텐츠였으면 저 무조건 '이거 CF에 나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노래를 아 들었을 때. 그렇네요. 그렇네. 딱 그런 노래네요. 음. 음. 이게 또 남자 주인공인 진우의 그 "작화를 할 때 모델로 삼았기도 했다."라고 했던 차은우 님이 입대 전 팬미팅을 하면서 음. 그 소다파 안무를 무대에서 선보여서 맞아요. 또 막 릴스에 엄청 맞아요. 올라왔고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이거 차은우 님의 특별히 팬은 음. 아닌데 한 5번은 본 것 음. 같고 그 망그러진 곰 캐릭터가 추는 또 소다팝 영상을 한 10번 봤습니다. 찾아봤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보였다는 소리죠? 봤어요 계속. 계속 봤어요 무한으로 무한으로. 계속 봤다는 소리구나. 저도 네. 당연히 5번은 봤을 것 같고요. 차은우님 워낙 아이돌이시니까 원래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음. 차은우님 말고도 요즘 아이돌들 사이에서 이 노래 챌린지 그 안무 챌린지 하는 것가 또 핫해요. 그래서 챌린지도 많이들 어. 하고 있고 이게 그 사자보이스가 되게 엄청 멋있는 척하면서 이 노래 음. 부르잖아요. 근데 어떤 여성 아이돌 분이 막 그 잘생긴 척이라고 얘기하니까 쪼금 이상하네요. 멋졌는데 멋진 척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네요. 아무튼 음. 그런 거 남성 아이돌이 주로 하는 그런 제스처까지 따라하면서 남들처럼 챌린지하는 게 되게 재밌어 가지고 되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음. 음. 그렇구나. 저는 이제 거의 다른 아이돌분들은 음. 몰라서 떠도 누군지 모르니까 잘 안 음. 봤는데 차은우님 거 같은 경우는 댓글도 진짜 음. 웃겼는데 "벌써 실사화된 거야?"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 어. "애니메이션보다 실사가 더 잘생길 수도 어. 있구나." 막 이런 댓글들이 막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 진짜 완전 공감합니다. 이게 차은우 님을 모델로 했다는 정보를 저는 먼저 듣고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마음속에서 계속 '아 이게 음. 최선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어 되게 여러 아이돌들을 섞어서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섞이면서 약간 '차은우 님의 잘생김이 묻혔구나. 약간 다른 매력으로 바뀌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아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음. 이캐대언 진짜 대체 왜 이렇게 인기일까?도 너무 궁금한데요. 저희가 앞서 캐대언의 여러 특징들을 좀 이야기를 하긴 음. 했지만 또 이 인기의 비결을 또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디테일
앞서도 저희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디테일의 힘이 진짜 좀 컸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이게 특히 이제 한국인 입장에서 보이는 디테일들이 좀 많았는데, 음. 이 영화가 데몬 헌터스, 그러니까 퇴마를 하는 게 사실 메인이고, 실제로 감독분께서도 이 노래는 원래 케이팝이 먼저가 아니라 원래 헌 데몬 헌터가 메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다 보니 어쨌든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역사적 장면들도 이렇게 짧게 음. 나오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보시면서도 발견했겠지만 그 막 "한국 최초의 여성 그룹이다."라고 하는 뭐 저고리 시스터즈, 뭐 김 시스터즈 같은 근대 시절의 가수들도 나오고, 3 인조. 어.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는 엄청 익숙한 90 년대 SES의 무대 복장을 그대로 하고 있는 가수도 맞아요, 지나가죠. 맞아요. 약간 과거의 그 뭐 1 대 2 대의 데몬 헌터스 음. 느낌으로 사실 뭐 이제 무당 같은 복장을 하신 분들도 나오지만, 음. 저는 막 그런 것들이 되게 음. 신기했고, 막 진짜 엄청 디테일한 것까지를 다 잡아 왔구나, 음. 그런 게 좀 신기했고, 또 사실 저는 요즘 아이돌 시스템은 정말 잘 모르지만 그냥 대충 봤을 때는 '해외에는 절대 저렇게 안 할 것 같은 매니징 시스템을 좀 보여주고 있지 음.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막 매니저 "우리 지금 실시간으로 뭐 반응이 어떻다. 몇 이다." 막 이런 거 음. 얘기하고 엄청 막 가족처럼 생기는 게, 음. 연예계가 한국 영화에 나왔을 때의 그 전형적인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음. 맞아요. 저는 케이팝 '캐대언이 왜 열풍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 되게 선생님이 얘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케이팝 문화의 그 흥미로워 보이는 부분을 잘 차용했다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국에는 음. 정말 잘 없는 팬 사인회 이런 장면도 있고 팬 음. 서비스 이런 것도 되게 케이팝 아이돌에 있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음.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대중문화에 관심 있는 그리고 특히 그 어린 학생들은 무대 뒤에서의 모습이나 뭔가 비하인드나 이런 걸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음. 되게 매력적으로 잘 풀었다. 그래서 아마 인기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음. 음. 맞아요. 그런 부분 되게 신기하죠. 음. 막 저 그 앞뒤 다른 모습도 되게 재밌었어요. 앞뒤 다른 모습. '저렇겠지.'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 앞에서 팬들한테 대하는 모습과 어.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엄청 어. 다르잖아요. 뒤에서 싸우고 맞아요, 있고 그 맞아요. 팬 맞아요, 사인회 맞아요. 난입했을 어. 때도 약간 그런 것들도, 그 녹화 중에 갑자기 나타났는데 엄청 가식적으로 하는 것들도, 어. 네, 뭐 모두가 그렇지 않겠지만 저런 신경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겉으로 볼 때랑 그쵸, 다른 그쵸. 그런 게 어. 좀 맞아. 재밌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이렇게 하드하게 풀어내지 않고 네. 잘 음. 이렇게 유연하게 잘 풀어낸 것 같아서 '재미있을 법하다. 그냥 가볍게 보기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음. 그쵸. 이게 만약에 데몬 헌터스가 아니라 그냥 케이팝에 대한 영화였으면 맞아요. 그게 약간 고발 같은 느낌이었을 텐데, 고말. '실체를 아 보여준다.' 그러네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너희의 스타가 실제로는 이렇지 어어. 않다.' 근데 그 신경전이 그냥 인기를 끌기 위한 게 그렇죠. 아니라 자신들의 그렇죠, 미션 그렇죠. 때문인 거니까. 그래서 너무 이해가 되는 음. 그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사실 뭐 음악의 힘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앞서서도 되게 많이 얘기했고, 이동진 그 평론가의 평에서도 사실 스토리는 정말 너무나도 진부하고 따분할 수밖에 없는 음. 예측 가능한 전개인데, 저는 그 평을 보면서 '아,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저는 스포일러를 보고 영화를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막 '다음에 어떻게 되지? 내가 여기서 뭘 집중해야 되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뻔한 이야기다 보니까 음. 마치 봤던 영화를 다시 보는 느낌이어서 음.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가 되게 잘 보였던 것 음. 같아요. 물론 한국인이라서 그런 것도 음. 크겠지만. 그런데다가 이제 중간중간이 쉬어가는 공간 없이 되게
뮤지컬처럼 겨울왕국 애니메이션처럼 음악들이 되게 절묘하게 사용되니까 음. 그게 되게 좋았고, 그 OST 같은 경우는 보통 앨범을 보면 그 메인이 되는 한두 곡을 제외하고는 다 약간 그냥 끼워 맞추기로 만든, 대충 만든 노래인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이건 진짜 무슨 아이돌 그룹 노래처럼 만들어져 음. 있으니까 몰입이 되게 잘 맞아요.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니 픽처스가 뮤직비디오 영상을 올리기도 했죠. 맞아요. 아 정말, 음. 정말 있는 아이돌인 것 같은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점도 되게 재밌었고 저는 이 음. '히어로물과 적절하게 엮인 것도 되게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실은 맞아요. 아이돌적인 면보다 그 히어로적인 면에서 되게 흥미롭게 봤거든요. 이게 음. 노래로 사람들을 지키고 세계를 지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음. 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뭐 위안과 용기 뭐 사랑 이런 등등을 얻으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 요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실제로 음. 이런 아이돌이 히어로인 작품들이 원래 쪼끔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밑에 음. 세대는 아마 어렸을 때 프리큐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국민 만화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 아이돌이 이제 노래를 불러서 그걸로 뭐 악당을 제거하고 막 이런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음. 뭔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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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그 한복과 정통 문양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 예쁘게 표현이 잘 되어 있어서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그 무대 의상들이 음. 한복이나 그 전통 장신구들을 되게 예쁘게 재해석했더라고요. 근데 그 음. 이후로 이 캐대언이 좀 화제가 된 이후로 실제로 아이돌들도 그런 무대 의상 입는 게 되게 요새 유행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 또 굉장히 또 '바람직한 현상이다. 더 많이 유행해서 일반인들도 한복도 잘 입고 개량 한복도 더 많아지고 그런 전통 문양을 차용한 장신구 이런 것들도 다들 많이 하고 다니면 좋겠다.' 요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러게요. 맞아요. 이 음악만큼 핫했던 게 사실 호랑이랑 맞아요, 까치였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되게 한국의 전통적인 민화에 정말 많이 나오는 그 음. 대상물인데, 호랑이는 사실 영화 볼 때는 전혀 몰랐는데 호랑이는 더피라는 이름이 있고 까치는 서씨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까치도 이름이 있군요. 까치 이름 예. 굉장히 저는 사실 한국적이네요. 보는 동안에는 호랑이 혜태라고 맞아요, 생각했어요, 맞아요. 얼굴이 좀 괴상하게 맞아요, 맞아요. 생겨서. 근데 이제 끝나고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아 까치랑 같이 있지.'라고 생각하니까 '호랑이가 아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구나. 그 민화 중에 자코도 또는 호작도라고 불린 그림이 엄청 많은데 맞아요. 아. 이 캐릭터가 그 자코도에서 가져온 컨셉이고, 그 자코도에 항상 호랑이 얼굴이 좀 우스꽝스럽고 해태처럼 그려져 있는데, 그 눈알, 이상한 눈알, 그렇구나. 돌아버린 눈알, 그거를 이 더피가 그대로 가지고 있죠. 어. 제가 몇 달 전에 민화 전시를 미술관에 갔을 때도 이 호작도, 자코도만 모아 놓은 방이 아예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핫해질 줄 몰랐습니다. 그때 사진을 좀 많이 찍어 놓을 걸 그랬어요. 그러게요. 뭐 요즘 그 굿즈가 엄청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 파라오 향이 진짜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더피? 음. 이름은 처음 지금 네. 알았고. 저는 원래 호랑이를 원래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일 첫 음. 번째는 뭐 용맹함이에요. 근데 이 호랑이 되게 맞아요. 멍청 멍청이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되게 나쁜 이렇게 단어로 들리시죠? 근데 오해하지 말으세요, 여러분. 되게 긍정적으로 멍청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네. 맹하다고 표현을 순화하도록 할게요. 그 네. 맹한 모습인데 그게 정말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음. 호랑이야 고양이야 이런 느낌으로. 저도 그 음. 굿즈 되게 갖고 싶은데 되게 비싸고 막 배송비가 6만 원 막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음. 이럴 수.
그 더피 호랑이와 함께 그 눈이 3개 달려 있는 까치 그 갓을 쓰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이 서씨 캐릭터는 해외에서는 갤럭시 버드라고 불린대요. 그런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아요. 그 눈 3 개가 세로로 있는데 이게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 어 배열을 생각나게 맞아요. 한다고. 아니 저는 이 광고를 먼저 봐 가지고 아니 그 사실을 먼저 봐서 그 사진만 먼저 봐 가지고 실제로 아. 갤럭시를 모델로 만든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삼성 마케팅 팀에서 되게 발빠르게 콜라보해서 광고 같은 걸 만들었더라고요. 맞아요. 콜라보한 그 팩이 캐대언 팩이 아 나온다고 그래요? 합니다. 음. 아니 그래서 저는 아니 근데 너무, 너무 갤럭시더라고요. 어. 그쵸. 근데 이게 저도 진짜 무슨 덕후처럼 엄청 음. 찾아봤는데 그 동양권에는 원래 눈이 3 개인 까치 캐릭터가 많이 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대요. 의미가 있대요. 그렇구나. 까치, 까마귀 이런. 음. 아 정말 고증을 잘했네요. 얘기하면 할수록. 그쵸. 음. 음. 또 하나는 제가 이걸 캐대언을 토크토랑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음. 했었는데 요즘 사실 "나 뭐 덕후야." 이걸 숨기지 않잖아요. 음. 벙링아웃 되게 쉽게 하고. 맞아요. 사실 토크토랑에서도 전하나 님이 뭐 방고우든 세븐틴이든 덕질 대상을 여러 번 소개하기도 음 했었는데 이 캐대언 같은 경우는 소재 자체가 케이팝 아이돌 그룹으로 되어 있으니 팬들의 모습이 진짜 많이 맞아요. 나왔죠. 어떤 영화보다 많이 나온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막 소녀 팬이나 뭐 청년, 군인, 막 중년 어르신 선캡 맞아, 쓰신 어르신 맞아요. 분들까지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그 팬덤 안에 음. 그려내는데 저는 그게 되게 아. 재밌고 좀 좋았어요. 음음. 왜냐하면 저는 직접 가진 않지만 실제로 막 그렇게 모녀가 같이 손잡고 콘서트 다니는 것도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맞아, 맞아. 저도 그 선캡 쓰신 그 중년 여성분들이 되게 유머러스하게 나오신 게 되게 기억에 음. 남는데 저는 이제 당사자잖아요. 실은 그래서 별로 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샌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음 음 음 제가 요즘 정말 '케이팝이 대중문화가 되었다.'라고 많이 느끼는 점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그 포인트가. 콘서트장에 가면 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뭐 여러 음. 국적의 사람들이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정말 초등학생부터 어. 해 가지고 세대도 진짜 다양하고 근데 저는 주로 음 이제 남성 아이돌 세븐틴 공연을 다니면 남성 팬들도 진짜 많이 늘어났고 막 이래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저번 주에도 콘서트를 저는 한탕 뛰고 왔거든요. 근데 제 옆자리에 누가 봐도 한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막 멋들어지는 막 옷도 엄청 스타일리시하게 입으시고 막 장신구도 막 되게 비싼 거 막 이런 거를 멋지게 소화하신 그 여성분이 막 되게 우아하게 이렇게 앉아 가지고 콘서트를 우아하게 즐기고 가시는 걸 옆자리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음. 저거 내 추구미다. 나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음. 저렇게 우아하게 콘서트를 즐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요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요. 쌤님이 얘기한 것처럼 요새 많이 대중화돼서 팬들의 모습이 되게 다양해졌는데 그거를 담아낸 점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음. 음. 맞아요. 사실 한국 문화의 단점 중 하나가 되게 획일적이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저희끼리도 해 왔던 것 같은데 음. 이태대원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도 좀 보여주지 음.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오늘 진짜 약간의 덕질 모드로 캐대언 이야기를 한가득 또 한 바가지 해 음.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이 캐대언의 성공의 의미를 좀 이야기를 해 보고 음.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 저는 이제 우리 문화 아니라 그냥 모두의 것이 된 음.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한국에서 돈 한 푼 투자하지 않았는데
이게 한국을 디테일하게 고증까지 해서 소재로 해서 '성공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작한 거 자체가 일단 너무 신기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우리들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결과 요런 것들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내 취향을 좋아해 보자.' 이런 음. 생각을 좀 해 보게 됐습니다. 음. 맞아요. 진짜 세상서 모르는 거구나 싶은 일들이 진짜 많죠. 그래서 내가 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걸 진짜 마음껏 좋아하기가 정말 음. 최선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감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캐대언의 성공은 케이팝 문화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케이팝을 오래 좋아한 사람으로서 쪼끔 이렇게 성장하는 빛의 이면에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저는 그림자도 되게 많이 음.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케이팝이 더 이상 마이너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서도 메이저로 먹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케데온이 입증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케이팝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음. 생각나는데 굳이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런 면들도 많이 고쳐 나가야 더 케이팝 문화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더 우리나라 K 문화가 더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약간 음 감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디저트를 사실 꽤 고민을 했어요. 음 캐대헌 자체가 너무 좋은 디저트가 될 만한 사실 콘텐츠라서 맞아요. 그 안에 등장하는 OST도 많고 해서 고민하다가 좀 연결고리가 될 것 같은 시리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음. 바로 넷플릭스의 엑소 음. 키티인데요. 이건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에 하나인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라는 영화의 스핀오프 시리즈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넷플릭스 시리즈인데 음. 이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라는 원작 영화는 그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주인공 라라진이라는 여자애가 주인공인 하이틴 로맨스로 사실 넷플릭스에서 꽤 큰 성공을 거뒀던 영화였습니다. 맞아요. 막 2, 3 정도까지 맞아. 나왔었죠. 그 이후에 이제 스핀오프로 만들어진 이 드라마 엑소 키티는요, 배경이 한국으로 음. 바뀌어요. 주인공 라라진에게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와서 일어나는 음. 일을 좀 다뤄준 드라마예요. 그렇구나. 엄마의 고향인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나오는 거고 음. 이게 '캐네온이랑 비슷하다.'라고 느꼈던 점은 이게 해외에서 제작된 거긴 하지만 배경이 한국인 것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좀 잘 보여주기도 음. 하고 그러면서 또 내 '세계에서 또 음. 사랑받았다.'라는 점이 좀 공통점이고 원작자가 한국계라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음. 이 캐대헌의 각본과 감독을 맡은 매기 강 님이 한국계 캐나다인이라고 하고 아. 엑소 키티하고 이 오리지널 영화의 각본을 쓴 제니 한은 한국계 아. 미국인? 캐나다인? 아. 네. 아무튼 그 북미 쪽에 사시는 한국계 분이세요. 음.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제작되어도 '디테일을 챙길 수 아 있었던 게 그렇네요.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작은 공통점은 이 캐대헌의 더빙으로 김윤진 배우님이 그래요? 참여하셨는데 엑소 키티에는 김윤진 배우가 아예 출연을 하십니다. 아. 그것도 좀 소소한 공통점. 그렇네요. 아. 아 이렇게 들으니까 요즘 그 몇 년 전부터 해서 이민 캐나다나 미국 이민 2 세대들의 이 네. 콘텐츠에서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다. 새삼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음. 음. 저도 이 엑소키티 요거 넷플릭스에서 워낙 성공 거둔 작품이어서 광고도 많이 하고 막 이래서 내적 친밀감이 좀 있는 음. 작품이긴 합니다. 아직 보진 않았지만. 음. 막 그 음. 이렇게
짧은 그 광고 영상이 한복 입고 나오고 음. 서울의 풍경이 나오고 막 이래 가지고 처음에 '어?' 하고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음. 얼굴은 되게 서양 사람인데 한국이 나오네? 막 이래서 저도 좀 찾아봤던 기억이 음. 있어요. 음. 맞아요. 되게 특이하죠. 그 드라마 제목도 그렇고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예고 썸네일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부담 없이 그 진짜 호로록 볼 수 있는 짧은 에피소드로 구성된 드라마라서 저는 예전에 여행 가서 이 엑소키티 1과 2를 모두 봤는데 음. 최근에 3가 나온 걸 또 알게 돼 가지고 음. 조만간 한번 보려고 위시리스트에 넣어 놓은 작품입니다. 아마 원작부터 해서 쭉 보셔도 알콩달콩 재미도 있고 되게 시간 순삭되는 시리즈라 음. 여름 휴가 때도 고민하신다면 보실 만한 작품이 아닐까 음. 싶어요. 네. 오늘은 요즘 화제인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야기를 좀 해 봤는데요. 팬심으로 제가 너무 신나게 좀 떠들어 봤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팬들이 주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 믿음 요런 것들이 퇴마를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잘 만들어진 아니면 내가 즐겁게 요소요소를 찾아내면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하나가 또 일상에 즐거운 에너지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면서 캐대원을 좋아하셨다면 그 여운을 좀 즐겨 보면서 아니면 뭐 캐대원이 아니라도 내가 그만큼 좀 빠져 있는 콘텐츠나 하나의 세계를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한 주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 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